안녕하세요. 서울 882원 정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882원 최원석입니다. 오늘 헬스조선 질병백과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이 어떤 질환인지, 또 수술이 아닌 비수술 치료를 통해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전립선 비대증은 어떤 질환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전립선의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은 전립선액을 만드는 기관으로 방광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액은 정자의 운동을 도와주는 액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러한 전립선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데요.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이 지나가는 길을 압박해 좁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네, 환자분들이 병원을 찾아오면 이런 전립선 비대증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많이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 크게 배뇨장애와 저장 기능의 문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배뇨장애는 소변을 보는 것이 불편해지는 증상입니다. 이는 소변이 가는 길 자체가 좁아져서 생기는데요. 보통 소변 보기가 힘들다, 소변을 보다가 끊긴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진다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장 기능의 문제입니다. 방광 기능의 문제를 말하는 것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소변 가는 길이 좁아지면 방광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소변을 볼 때 방광이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또 헬스,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근육이 두꺼워지죠. 근데 방광 같은 경우는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방광벽이 두꺼워지고 또 민감해지면서 저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장 기능의 문제로 소변을 너무 자주 보게 되는 빈뇨, 소변을 참지 못하는 긴박뇨, 그리고 밤에 깨서 소변을 봐야 하는 야간뇨, 이렇게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하신 증상을 듣기만 해도 굉장히 일상생활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야간에 자주 깨는 분들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건강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정확한 검진을 통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우선 경과를 지켜보다가 심해지면 약물 치료를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가 잘 들어서 증상이 호전이 되면 다른 치료는 필요가 없고 꾸준히 약을 복용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약물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는 분들이 있고 또는 약물 치료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치료를 생각해야 하는데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방법은 크게 수술과 비수술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수술적 치료로는 표준 치료법으로 알려진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 있습니다. 요도를 통해 전기 칼이나 레이저를 삽입해서 커진 전립선 조직을 절제하는 방법으로 좁아진 소변 가는 길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또는 홀랩이라고 하는 수술이 있는데요. 이는 요도에 레이저를 넣어서 전립선 조직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커진 전립선을 절제하여 증상을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증상 개선에는 효과가 있지만은 문제는 수술 시 전립선 주변 조직의 손상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역행성 사정과 같은 사정장애라든가 성기능에 대한 문제로 수술을 고민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수술 치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혹시 비수술 치료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비수술 치료로는 흔히 알려진 전립선 결찰술이 있습니다. 이는 요도를 통해서 가는 실, 결찰사라고도 하는데요. 를 넣어서 커진 전립선을 양쪽으로 잡아당겨서 마치 저희가 커튼을 젖히듯이 묶어주는 방법입니다. 좁아진 요도를 넓혀주기 때문에 증상 개선에는 분명 효과가 있지만 전립선 크기 자체를 줄이지는 못하는 치료법이라서 계속 진행하는 전립선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립선 결찰술 외에도 전립선 동맥을 막아 전립선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비수술 치료법, 전립선 동맥 색전술이 있습니다. 최 원장님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립선 동맥 색전술은 말씀하신 대로 전립선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전립선 동맥을 막아서 크기를 줄이는 시술입니다. 이 시술의 장점은 국소받침만으로 간단히 시술을 받을 수 있어 고령층이라도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는 점입니다. 시술 중이나 시술 후에 통증이 거의 없고 시술 당일 퇴원이 가능합니다.
전립선 동맥 색전술은 약물 복용 효과가 없는 분들이나 수술이 부담스러운 분들, 또 수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염려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동맥 색전술은 어떤 원리인지 또 효과는 어떤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각각의 기관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전용 혈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머리의 경우 뇌동맥이 있고 심장의 경우에는 관상동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립선에도 전립선으로 가는 대부분의 혈액을 공급하는 전립선 동맥이라는 혈관이 있는데요. 전립선 동맥 색전술은 이러한 전립선 동맥을 색전 물질로 막아 혈류량을 감소시켜서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치료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먼저 고려하시는 것이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잖아요. 네, 그거와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전립선 다이어트가 된다라는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시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시술은 국소 마취로 시행합니다. 먼저 사타구니에 국소 마취를 하고 손가락 굵기만한 대퇴동맥을 이용해 의료용 도관을 넣어서 전립선 동맥까지 접근을 합니다.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전립선 동맥을 찾게 되고 혈관을 막아주는 색전 물질을 넣습니다. 시술 후에는 동맥 지혈을 위해서 4시간 정도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당일에 퇴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수술이나 시술에 비해 간단한데요. 시술할 때 아프진 않나요? 전 아픈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통증이 아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시술 자체로 인한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 의료용 도관 삽입을 위한 국소 마취를 할 때 살짝 따끔할 수 있고요. 시술 후의 통증이라면 약간의 화끈거리는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립선 동맥 색전술은 소변줄을 넣지 않고 시행하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일 시술, 퇴원이 가능한 거군요. 시술 시 전립선을 막아주는 색전 물질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또 혹시 이 물질로 전립선 동맥을 막아도 문제가 없고 안전한 것인지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색전 물질은 작은 혈관의 출혈 등 여러 가지 원인을 해결하는 색전술이라는 시술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온 물질로 그 안정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전립선 동맥 색전술에 많이 사용하는 엠보스피어라는 물질은 보통 저희는 0.3에서 0.5mm 정도 크기의 물질을 사용하는데요. 통증이 없고 혈관을 막는 효과가 뛰어나고 염증 등의 부작용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색전 물질, 알갱이 같은 거를 몸 안에 넣어놓으면은 얘네들이 막 떠돌아다니다가 어딜 막 맞거나 그러진 않나요? 가끔 그런 질문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신데요. 동맥을 통해 주입되기 때문에 동맥 혈류를 따라서 항상 앞으로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전립선 깊숙이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색전 물질의 크기와 비슷한 크기의 혈관에 도달하게 되면 혈관에 끼어서 멈추게 됩니다. 이때 뒤쪽에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동맥 혈의 압력 때문에 뒤로 빠지는 경우는 없고, 또한 모세혈관보다 이 색전 물질의 크기가 6배에서 10배 정도 크기 때문에 모세혈관을 통과해서 정맥 쪽으로 넘어가는 일도 없습니다. 즉 색전 물질이 몸을 돌아다니지 못하고 이에 따라서 합병증 발생에 대한 부작용도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립선 동맥 색전술에 부작용은 없나요? 환자분을 만나다 보면은 이렇게 혈관을 막기 때문에 전립선이 마르면서 혹시라도 정액이 마른다던가 또 혈관을 막기 때문에 발기부전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사실 가장 많이 걱정하시고 많이 질문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먼저 정액은 정낭액이 70%, 전립선액은 20%, 그리고 정자가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액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정낭액은 전립선의 뒤쪽에 위치하는 정낭이라는 기관에서 생성, 저장되고 있고 전립선과는 다른 별개의 기관입니다. 또한 전립선 동맥이 막히더라도 전립선 주변의 가느다란 혈관에서 공급되는 혈액에 의해서 전립선의 기능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정액이 마르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전립선이 골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 정액이 전립선의 사정관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서로 연관된 것으로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에 혈액을 공급하는 전립선 동맥과 많이들 걱정하시는 발기부전과 연관이 있는 내음부 동맥과는 서로 다른 동맥입니다. 저희 병원 시술 환자의 약 5% 미만에서 이 전립선 동맥과 내음부 동맥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는 했었지만 모든 환자의 경우에 저희가 전립선 동맥만 잘 골라서 색전술을 시행했기 때문에 내음부 동맥에는 손상이 없었고 안전하게 시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시술을 하고 나면 효과는 바로 나타나나요? 아무래도 효과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효과는 아무래도 환자들마다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빠르면 시술 후 한 달 만에 배뇨 증상이 호전되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보통 말씀드리기로는 3개월 이후부터 증상이 서서히 좋아진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전립선 크기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나 크기가 줄어드는 걸까요?
네, 물론 환자분들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어서 정답을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1년 정도 지나면 30% 정도, 그리고 많게는 60% 이상 감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이어트 해보면 알겠지만은 잠깐 정신 놓고 나면은 또 금방 살이 찌잖아요. 혹시라도 전립선의 크기가 줄어들고 나서 다시 커지는 경우들은 별로 없나요? 통계 데이터를 보면 한 10년 정도 후에 10% 정도 환자에서 다시 전립선이 커져서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재발하신 경우에도 다시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한 그때 가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보셔도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아무래도 고령층은 다양한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잖아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시술인가요? 네, 앞서 설명드렸듯이 전립선 동맥 색전술은 혈관을 통해서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관 평가를 위해서 먼저 사전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사전 검사로는 CT 혈관 조영술이나 MRI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사전 검사상 혈관 질환이 심하거나 혈관 수술을 해서 전립선 동맥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혈관이 막혀 있는 경우에는 시술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암과 같은 악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시술을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원 경험상 사전 검사 환자의 약 5% 정도에서는 전립선 암이 의심돼서 정기적인 추적 관찰 또는 조직 검사를 권유했던 경우가 있었고요. 실제로 전립선 암이 진단이 되어서 수술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전립선 크기가 큰 경우에는 전립선 동맥 색전술이 가능하지만 30g 이하로 너무 작은 경우에는 전립선 동맥 색전술보다는 다른 치료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 각자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 증상으로 인해 힘드시겠지만 수술과 시술 모두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본인 상태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셔서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수술이 고민되신다면 의료진과 함께 약물치료 또는 비술수적 치료들을 상담해 보신다면 증상 개선을 통해 더 나은 삶의 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무엇보다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하면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또 힘든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으므로 꼭 방치하지 마시고 증상이 의심되신다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스조선 질병백과 토크 전립선 동맥 색전술 편 서울 88의원 정혜리였습니다. 서울 88의원 최원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